네, 물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 관종 심리 충족입니다. 저는 관종이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400회 스페셜 영상입니다. 우호! 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으면은 딱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400개나 있네. 도대체 무엇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1회부터 400회까지 중요한 영상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테마별로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100회에 한번 이런 채널 가이드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에도 통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2018년 12월 31일에 제가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만에 100개를 찍고 또 4개월 만에 200회를 찍고 그 후부터는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한 6개월에 100개 정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400개가 됐습니다. 자, 요번에 좀 느낀 거는 젊은 연령대 24세 이하가 이제 6개월 전에 4.5%였는데 8.1%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부자 되는 영상, 그리고 사회 초년병을 위한 영상, 그리고 좀 초보틱한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찍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채널이 젊어졌습니다. 여성 비율은 3.5%에서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11.8%까지 갔고요. 여기 이제 수치를 보면은, 자, 100회, 한 4개월, 6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보통 한 더블 정도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조회수 시청 시간도 제가 100개 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네, 전반적으로 더블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꿈을 꾸고 있죠. 제가 6개월 후에 500회 영상을 찍을 때는 혹시 이 4만 5천 명이 구독자가 9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개 영상 번호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보면 되나요? 하면은 제가 그 영상 번호를 외워가지고 그냥 즉각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너 영상 400개 만들었는데 다 외웠어? 그럴 리는 없죠. 저는 중요한 영상 번호만 외우는 건데, 대충 뭐 이런 겁니다.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하겠죠. 35번, 36번. 그리고 이제 제가 왕초보 1억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제 영상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쉽게 만든 그런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제목에 왕초보 1억이라고 붙어 있는데, 저도 근데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영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초보 영상이라고 보이는 영상들이고요. 345번 영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사계절 포트폴리오 또는 연구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들이 37, 38, 348, 30, 353번이 그 메인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넌 그래서 어디 투자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338번으로 답변을 했고요. 제가 부동산에도 퀀트 투자 전략을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상인데 아무도 안 봅니다. 88번 영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40세에 은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278번부터 정리를 해봤고, 부의 추월 자산, 여러분이 뭐 창업을 해가지고 40세 전에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런 거는 297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는 심리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40개 편향 시리즈는 285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18번은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폭망했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아름답지는 않고 저한테는 가슴 아픈 영상인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초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처음 왔어요. 그러면은, 400개 영상, 뭘 먼저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정말 바쁘셔가지고 영상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218번 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은 투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12번, 34번, 364번, 이런 영상들이 좋고요. 자,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건 조금 전에 나왔는데, 35, 36번. 네, 그리고 사실 제 채널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자산이 1억이 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은 투자를 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뭐 30%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산이 1억이 넘으면은
그 1%도 사실 1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요 100만 원 1%가 또 복리로 몇 년, 몇십 년 쌓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산 1억이 넘으면은 그 수익 1%, 2%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 그거를 제가 345번 영상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채널 그 나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 마인드 이거가 어릴 때부터 생겨 있어야지 나중에 꾸준히 돈을 벌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영상들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꽤 많고 최근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401번 영상은 내일인가 내일 모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영상들은 아무래도 투자 마인드에 관련한 영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40세까지 직장인이 은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은퇴할 수 있는가, 이런 영상들이 있고요. 좋아, 알았어. 투자는 해야 돼. 내가 35번, 36번 영상을 보고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안 됩니다.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요 영상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45번 영상도 있지만 64번 영상도 꽤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얼마나 이제 지지공상으로 살면서 돈을 모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돈은 만들었어. 투자는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기 좀 겁나. 남한테 맡기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지 영상을 제가 꽤 많이 찍었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버핏, 신,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경제학자 믿으면 절대 안 되죠. 사기당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남한테 어설프게 맡기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극입니다. 안 됩니다. 자, 초보 투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투자자의 대부분, 아니, 투자자의 99%는 영구 포트폴리오 또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웨더가 영구 포트폴리오보다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요거 이 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338번으로 투자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연구 포트폴리오 관련한 메인 영상은 348번 그리고 이렇게 119, 337, 399번 사이드 영상들이 있고 여기에서 좀 변형된 LAA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344번 영상이 있고요. 올웨더 영상은 메인 영상만 3개가 있습니다. 353번, 37번, 38번이 있고요. 사이드 영상들 한마디로 이거를 뒷받침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졸라 많고요. 그리고 283번 영상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김동주 선생님, 그러니까 투자왕 김단태가 실제로 올웨더로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거 말고도 올웨더 전략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대부분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이 써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찍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올웨더 또는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돈이 있으면 일단 질러놓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전략에. 그거는 매우 좋은데, 영원히 두 개 전략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 말고 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배우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 연구 포트폴리오랑 올웨더 전략만 쓰셔도 됩니다. 평생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책을 읽어야겠죠. 예, 제가 책을 몇 개 요런 영상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302, 363, 367.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투자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할투 채널이 세계 최고의 투자 채널이기는 하지만 뭐 다른 분들도 좋은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면 어떤 비참한 말로가 있는지는 379, 380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배주희님이라는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뭐 투자 멘터 비슷한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네, 이분이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별로 가르칠 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도 간간히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런데 제가 가르칠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멘티를 또 찾아야 되나?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초보 영상이긴 한데 네, 사실 이 초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중고급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하면은 깨지죠. 근데 왜 깨지나 모르고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 사람의 두뇌는 투자를 해서 망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99%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심리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편향이 40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놨고, 도대체 왜 우리가 전부 다 깨지고 망하는지 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두뇌와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영상들도 좀 찍었습니다. 은근히 많이 찍었네요, 여기 보니까. 자, 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교한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전략은 맞다, 이 확신이 들어야지만 우리의 그지 같은 두뇌의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46번 영상 꽤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으로 투자자하게 되면 버블 같은 것도 생기니 그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 여기 심리 플러스 백테스트라고 했는데, 백테스트라는 방법도 여기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놨고요.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초보 딱지를 벗으려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야, 중급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야, 투자 상식이 왜 이렇게 많아? 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투자니까요. 자, 일단 저는 보통 이제 퀀트 투자, 계량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왜 계량 투자가 초보자들한테 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영상도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전한 투자에는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영상들도 쫙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쫙 잘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주식 이거 쉐시잖아. 난 미국에만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보다 더 나은가? 그런 영상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난 그래도 못하겠어, 난 죽어도 개별주는 잡주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개별주나 잡주에 투자하고 안 망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은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퇴직연금이 뭐고, DB는 뭐고, DC는 뭐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버블 얘기는 했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 회계를 봐야지 뭐 이 기업이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을 좀 사고 팔고 하면서 소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381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초보 영상들이 상당히 많았죠. 자, 이거를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시고 고민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슬슬 이제 중고급 전략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중고급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스터디하기 전 이 두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0번. 그러니까 우리가 퀀트 전략을 만드는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주의할 점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시고 전략을 만들고 진짜 해보니까 왜 이거 안 돼? 빽! 당하고 저 미친놈, 나쁜 놈, 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330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340번을 보면은 주식의 정석,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제가 몇십 개 리스트업을 일단 먼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100개를 3번을 정독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218번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이 채널 가이드를 만들면서 제 400개 영상을 쫙 한번 다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팅을 했는데, 이거 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제목을 봐도 도대체 제가 여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영상을 클릭해보고 맞다, 내가 이런 소리를 했었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내가 이런 훌륭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대박, 야 강한국 not bad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멘텀 전략, 이제 중고급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가격 데이터만 사용하는 가장 퓨어하고 간단한 전략들이죠. 네, 모멘텀 전략을 하려면 상대 모멘텀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투자 전략 중에서도
모멘텀이 강한 전략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예, 그건 49번에 나오고 절대 모멘텀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몇 개 영상을 설명을 했죠. 52주 신고가 주고가를 사용하는 거 어떤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결합하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 이런 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네덜란드 켈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요 밑에 있는 전략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영상을 보면은 그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상당히 어려운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그 단기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요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단기 역추세 전략, 장기 역추세 전략, 대하락 후 역추세 전략, 모멘텀 콤보 전략, 모멘텀 콤보 전략이라는 거는 뭐 이제 중기 모멘텀과 장기 모멘텀을 섞고 막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모멘텀 전략이라는 것이 왜 통하고 왜 미래에도 통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영상을 제가 204번 영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야, 이 가이드 엄청 길어지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처음 오셨으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가치주 전략,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323번부터 334번까지 요 대하락구 싹쓸이 전략이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때가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냈을 때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박살 후에는 다시 주식이 오를 것이다. 근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스마트한가? 그거를 제가 무지하게 연구를 했었죠. 323번부터 334번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구 결과 끝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감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언제 샀냐? 그 4월 말인가? 뭐 그때쯤 5월 초인가? 이때쯤 사가지고 네, 지금까지 재미를 그래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가치주들은 싸기도 하지만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 가치주들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그냥 싸기만 하면은 나중에 망해버릴 수가 있는데 우량주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는 것이 가치 투자 전략이죠. 그런 영상들은 여기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량주인데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심지어 오르기까지 시작했다. 이런 그 주식들을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요런 영상들이 있고요. 자, 배당주 전략 영상을 제가 하나밖에 안 찍었네. 배당주 전략 찍으면 왠지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더 찍어야겠습니다. Interesting. PBR라는 거, PBR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죠. 그 벤저민 그레임이 만든 NCAB 전략, 그리고 마이너스 EB 전략, 이런 것도 찍었고요. 다 가치 투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량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제가 몇 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량주 투자 전략도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제가 의외로 적게 찍었네요. 재밌다 야. 네, 제가 이제 그 2번 영상 버핏의 계량화 이 영상을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미숙했네요. 물론 지금도 미숙하지만 그때는 더 미숙했습니다. 시즈널리티 기타 전략들 주식이 유난히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11월에서 4월에만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은 될수록 피하거나 그 비중을 축소시켜라라고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유난히 주식이 잘 되는 시기 예를 들면은 장 중에는 보통 주식의 수익이 안 좋은데 장 외에 그러니까 15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주식 수익이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버나잇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말 월초에는 보통 주식 수익이 좋고 1월에도 주식 수익이 좋은 경우가 많고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전략들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게 우량주 전략보다 시즈널리티 전략이 훨씬 더 많네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 그리고 또 기타 전략들도 있습니다. 변동성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냐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잘 모르겠네요. 저변동성 투자 전략이구나.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먹히고 내부자들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전략도 있고요. 슈퍼 투자자, 워렌 버핏이나 뭐 레이 달리 이런 사람들이 뭘 사나 슬쩍 보고 따라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설명했고 대하락장 방어법 180번 영상. 제가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절대 모멘텀이나 채권, 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거 꽤 좀 잘 만들었다. 끄떡끄떡하고, 이제 생각한 기억은 나네요. 좋은 영상일 겁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하하하.
그리고 경제와 주식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나 켄 피셔 같은 사람은 경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자산, 뭐 주식, 채권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쫙 많이 찍어놨고 212번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펀드 투자를 하는 이런 거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따라했으면 좋았나 안 좋았나 이런 거를 그때 분석을 했고요. 참고로 요 175번 영상 요게 하이트 최다 조회수 영상입니다. 8만 개 정도 클릭수가 나왔죠. 그리고 경제 지표와 주식 수익의 상관관계. 경제 지표라는 거는 뭐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수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업률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랑 주식의 수익률이랑 상관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를 살펴봤고요. 투자 전망 는 이제 이런 거가 나왔는데 저는 전망을 별로 믿지는 않지만 투자 전망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도 찍어봤고 전쟁이 나면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쟁이는 주식을 물론 잘해야겠지만 다른 자산군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산 배분이 잘 되겠죠. 제가 사실 세계 최초로 부동산 계량 투자 영상들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여기 나오는 88번 영상 이게 그 핵폭탄급 졸라 훌륭한 영상인데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어디가 수익이 높으냐 이런 영상도 찍었고요. 151번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반박을 해가지고 152번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냐 지방 부동산이냐 여러분 지금 서울이라고 하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336번 영상 보시고요. 저는 암호화폐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묘하게도 제가 이제 번 돈이나 수익률 같은 거 보면은 암호화폐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로 돈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식을 해서는 분명히 깨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암호화폐 연구를 했고 그걸 영상으로 좀 찍어놨습니다. 요런 데 있고요. 네, 채권도 자산 배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군이죠. 특히 이제 그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 꼬꾸라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그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권 영상 좀 찍었고요. 요즘은 또 금이 핫하죠. 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금 하기 때문에 네, 금 영상도 좀 찍어놨고, 그리고 심지어 뭐 레고나 위스키 같은 취미 자산 수익률 같은 것도 제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별거 다 하네, 강한국. 예, 그리고 백테스트라는 게 퀀트 투자의 핵심이죠. 백테스트라는 거는 투자 전략이 있는데 요 전략을 과거에 썼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나? 벌었으면 얼마를 벌었나? 깨질 때는 얼마나 깨졌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작업이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는 뉴지스톡이라는 이제 훌륭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수많은 전략들을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유료화가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고 이런 훌륭한 회사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 정말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첨단 정보 백테스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백테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멘텀 전략을 어떻게 백테스트 하는지 이런 영상에 설명해 드렸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백테스트 하는가 설명해 드렸고 저평가 우량주는 어떻게 뽑느냐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즈널리티 전략 백테스트, 오버나잇 전략 백테스트 이런 것도 이런 영상에 다 해봤습니다. 제가 보면은 정말 제가 희한한 거를 다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요건 인기가 좋습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었고 지금 최신 버전은 338번입니다. 저는 정말 338번처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4월에 대부분 주식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영상을 찍겠죠. 그리고 구독자 사례도 제가 몇 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일일이 다 읽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사례가 120번 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투자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요. 좋은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상당히 많이 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봤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제 사이트 할투가 가장 재미있는 투자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재미있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요 영상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 역사, 투자의 위인들 이야기 이런 썰도 제가 푼 게 꽤 많네요. 진짜 졸라 많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그 동적 자산 배분의
많은 전략을 개발하신 켈러님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죠. 제가 찾아가고 싶었는데 오지 마 임마 해가지고 화상 인터뷰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384번, 85번 이게 아니다. 385번과 386번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또 누구 있냐? 강환국. 저는 이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깨진 그 내용으로 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197, 318. 보기 싫어. 네, 워렌 버핏 영상도 좀 있고, 짐 사이먼스 나오고, 피터 린치도 나오고, 트럼프 영상도 못 찍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프리카의 워렌 버핏, 그리고 그 여성 투자자인 린다 라슈케. 이게 요 영상인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다가 갑자기 한두 달 후에 팍 뛰기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개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400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여기 무슨 말을 한 거야? 이 내용은 뭐지? 내가 이런 걸 찍었어? 내가 이런 것도 찍었어? 놀랍네. 라고 이제 그 반응한 적도 있었고요. 네, 물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 관종 심리 충족입니다. 저는 관종이거든요. 야, 그런데 구독자가 4.5만 명 넘어갈 거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면서 운 좋으면 100명 정도 봐주겠지 뭐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400개 영상을 찍으면서 투자 관련 안 다룬 테마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자칭 세계 최고 투자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초보 영상도 있고, 심리 영상도 있고, 백테스트, 종목 선정, 투자 전략들, 뭐 투자 역사에다가 뭐 위인전도 나오고, 부자 되는 모티베이션 영상까지 있는데, 야, 진짜 없는 게 없어, 이 채널은. 야, 할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00개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구독자가 2배씩만 들어오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야, 근데 아무리 봐도 500회 찍을 때 9만 명 구독자, 이게 각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지인과 친구와 왼수들한테도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할투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예! 다 같이 부자가 되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자, 요 더블 트렌드, 6개월 만에 더블 트렌드, 이거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독해주신 45,100명의 그 할러님들,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러님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방송이 올라갈 겁니다. 이 말은 뭐냐? 45,100명을 다 부자로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영상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